자, SQLD나 SQLP 공부를 할 때 실제 실습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존 AWS의 RDS를 사용해서 구성을 할 거고, 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예제들을 기본적으로 오라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MySQL에서 대부분 다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MySQL에서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오라클은 디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코드 같은 경우는 케이스문으로 써야죠. 케이스가 표준 SQL 문이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AWS 사이트는 이 amazon.aws aws.amazon.com이죠. aws.amazon.com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S amazon.com에 들어가고, 요쪽에 이제 들어가면요, 이제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여기 네 계정이 있죠. 네 계정에 보면 저는 이제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회원 가입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을 가입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고, 회원을 가입할 때 이제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1달러가 결제가 되는데 실제 비용은 지불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요걸 갖고 회원 가입을 하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AWS 관리 콘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쓴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실습을 위해서 최근 방문한 서비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실제 서비스를 찾을 때 요 상단에다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AWS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이름이 RDS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DB가 필요하다, 그럼 RDS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RDS를 이렇게 클릭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RDS 서비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상단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메뉴가 있고, 왼쪽에 보면 이제 설정에 관련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브넷, 사실 서브넷은 요번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AWS를 가지고 기업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이 서브넷이 중요하죠. 왜냐면 이거는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파라메터 그룹이라고 있죠. 요건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이어서 DB를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토 커밋을 할 거냐, 뭐 DB별로 달라요. 그 다음에 뭐 권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은 옵션 그룹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그대로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준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떤 DB를 이제 쓸 거냐라고 나오는데, 이 오로라 DB는 아마존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이고, 이 MySQL과 포스트그레스 SQL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야기할 때는 공식적으로 이게 더 훨씬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아마존에선. 그리고 마리아DB는 뭐 MySQL인 거죠. MySQL이고, MySQL이 이제 오라클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료화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제 마리아D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MySQL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그럼 이제 버전이 있어요. 기본 버전을 그대로 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제품 형태로 쓸 거냐, 여기 보면 이제 프리티어가 있죠. 이 프리티어가 1년간 무료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무료입니다. 그래서 프리티어를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식별자,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뭐 기본값으로 놔도 되고, 뭐 기본값으로 다 놔도 되는데, 내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식별자를 예를 들어서 MySQL 그냥 테스트로, 그냥 DB의 이름입니다. 테스트로 할게요. 그리고 계정은 뭐로 할 거냐인데, 계정은 뭐 임의대로 SCS라고 할게요. 그리고 패스워드, DB 연결 패스워드 입력해주고, 자, 그래서 8자 이상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되고, 인스턴스의 크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버스터블 클래스, T 클래스를 포함한다. 이거는 이제 AWS가 어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매장에 가서
내가 컴퓨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CPU는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메모리는 몇 기가여야 된다. 지금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리티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다른 거로 고치면 유료로 바뀌어요. 그래서 CPU 하나에 1기가 메모리를 쓰겠다. 그래서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지는 20기가 SSD를 쓰는 거고, 자, 그리고 최대 임계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중 H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산실에 이중화를 시켜 두는 거죠, DB를. 그래서 하나가 장애가 나도 이렇게 복구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가용 영역 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선택권이 없고, 사실은 뭐 실제 RD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중에 하나가 VPC인데, 이거는 이제는 기업 내부에서 그 기업에서 쓸 때 네트워크 어디에서 둘 거냐. 그래서 우리가 서브넷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서브예요.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영역을 잡고 각 영역별로 어느 DB에 둘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서브넷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름이 VPC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의 그 통짜, 한마디로 통짜에다가 DB를 준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붙어야 되니까 우리는 퍼블릭 액세스, 이게 이제는 실제 기업에서는 이거를 예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에 엄청나게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예로 두고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다 디폴트.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그룹, 이제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RDS를 만든 다음에 이 보안 그룹에서 IP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원격으로 DB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DB 인증 어떻게 할 거냐. 암호를 사용한다. 그죠?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으로 로그인하는 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쭉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생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관련된 게 이렇게 생성이 되고, 요게 한 3-4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DB 식별자 MySQL 테스트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요건 저희가 입력한 거죠. 자, 네트워크 부분이나 보안 그룹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보안 그룹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안 그룹 아이디, 이건 자체적으로 자기가 부여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MySQL은 3306 포트를 써요. 그래서 3306 포트를 쓰고, 인바운드라는 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고, 그게 이 빵빵빵 0 4개라는 의미는 all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연결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특정 IP를 지정하게 되면 그 컴퓨터만 이 DB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눌러서 여기에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규칙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만 0.0.0.0 부분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주면, 그죠? 지금 고친 게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저장을 해주면 원격 접속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다시 RDS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가서, 자, 보안 그룹, 그 다음에 RDS, 이거는 저기죠, 보안 그룹이죠. 자, 그러면 이제 RDS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글 같은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ySQL을 직접 깔아도 한글을 우리가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설정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 파라메터 옵션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MySQL 테스트라는 거는 제가 이제는 그냥 테스트로 예전에 만들어 둔 거고,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체크해서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칠 게 디폴트 MySQL 8.0이잖아요. 이걸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DB의 그 설정 값입니다. 그 설정 값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위쪽에 탭을 봐도 많죠. 근데 문자열에 관련된 건 이렇게 캐릭터라고 이렇게 치면 그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UTF-8로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한글이 깨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셋, 뭐 그 다음에 뭐 클라이언트 핸드세이크, 뭐 이런 것들을 다 고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캐릭터 셋 데이터베이스 있죠, 그죠? 이런 거 현재는 지금 다 지원하고 있고,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몇 분 기다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조율을 한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편집이 있죠?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캐릭터 셋 하면 이제 전부 다 UTF-8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흔히 잘 안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노트패드를 이렇게 보면 이 노트패드에서도 우리가 한글 같은 걸 쓰기 위해서 이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UTF-8로 되어 있죠. 이 캐릭터 문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세이브 저장을 하면 여기 끝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UTF-8. 근데 여기에 UTF-8만 있는 게 아니죠. 안시 이런 것도 있죠. 근데 한글을 지원하기 위해서 UTF-8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UTF에 관련된 것들은 다 UTF-8로 이렇게 고쳐주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캐릭터 셋, 이제 한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이것도 UTF-8로. 자, 그리고 캐릭터 셋 리절트 UTF-8 서버 UTF-8. 원래는 이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는 이제 요게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설치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커맨드를 쳐서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지금 보면 cannot modify, 그죠? 수정할 수 없다. 디폴트 파라미터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 그룹을요, 여기에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파라미터 그룹 생성 있죠? 저처럼 이렇게 추가해서 요거, 그러니까 추가하면 요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캐릭터 똑같이 UTF-8 이건 아니고 UTF-8 서버 캐릭터 셋 UTF-8 리절트 UTF-8 뭐 얼추 됐나요? 파일 시스템 전부 다 UTF-8 그리고 변경된 사항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이 됐죠. 처음에는 이제는 이 파라미터 그룹을 기본의 디폴트 이게 있었어요. 이거를 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값이라서 변경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파라미터 그룹 생성 요걸 눌러서 그냥 아무 이름이나 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버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MySQL 테스트라고 준 거죠. 그죠? 그게 나오니까 취소를 눌러요. 요렇게. 그럼 요걸 가지고 파라미터 값을 바꾼 거고, 여기에 설명과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현재 아직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3분 정도 걸리니까 좀 기다렸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한 3-4분 걸린 것 같아요. 생성이 완료되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원격으로 접속해서 쓸 수가 있고요. 원격에서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이제 퍼블릭 액세스가 예로 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접속은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엔드포인트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DNS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이름인데 요걸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고,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를 이제는 할 때 AWS에 가입을 하면 여기 상단에 리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는 기본값이 OIO입니다. 여기 OI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서울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바꿔줘도 돼요. 안 바꿔줘도 되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DB가 어느 지역에 만들어지냐 그거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서울로 바꾸고 하면 더 좋고, 뭐 OIO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DB는 만들어졌는데, 즉 RDS는 만들어졌는데, 이 RDS를 연결하기 위한 PC 쪽에, 즉 클라이언트 쪽에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중에 이 SQL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회하면 돼요. 하이디라고 읽나요? 하이디? SQL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되고요. 이걸 들어가서, 이거는 뭐
설치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고 다운로드만 하면 바로 되는 거고, 요게 인스톨러를 클릭을 해서 질문에 대해서 SS에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 저처럼 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를 갖고 뭐 그렇게 쓰지 않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토드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토드는 유료가 되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DB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신규로 할게요. 이게 아마 빈 화면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신규로 이렇게 누르면 우리 DB가 MySQL인 거고, 여기 이제 IP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요 IP 주소에다가 AWS의 요놈 있죠, 요놈, 그죠? 요놈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MySQL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제가 계정을 아까 뭐로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패스워드는 기억이 나는데 계정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좀 저장하고 바로 떴네요. 그죠? 그럼 이제 MySQL이 떴고요. 이제 요 놈이 아까 그 연결 정보를 통해서 AWS의 RDS를 원격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MySQL은 기본적으로 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툴은 저도 잘 못 써요. 사실 안 쓰던 툴이라서. 근데 뭐 툴이라는 게 뭐 그냥 다 똑같죠. 새 쿼리 탭 이렇게 누르면 내가 여기에서 show 뭐 테이블즈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테이블의 목록을 보여달라. 그럼 이 파란색 가살표가 실행이겠죠. 이렇게 누르면, 그죠? 요게 이제 테이블의 결과가, 그죠? 밑에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 거네요. 그럼 이제 테스트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도 돼요. 이 안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MySQL의 그 능력이기 때문에 뭐 EMP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뭐 EMPNO 바차, 누가 인터넷에 뭐 이런 글을 썼는데, 왜 바차2를 쓰지 않고 바차를 썼냐. 바차2는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거고, 바차가 표준 SQL입니다. 자, 그래서 10자리,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다, 이제 기본 키 이런 거에 뭐 그냥 잡아주면 되죠. 이네임에 바차에 뭐 20, 그죠? 자, 이렇게 해서 F5번은 안 먹네요. 토드가 원래 F5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잠깐 무슨 오류가 뜬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권한에 대한 문제이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눌러볼까요? 자, SQL의 SCS의 %의 Access Deny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권한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 이거는 MySQL DB의 이제 사용이기 때문에 이 SCS에다가는 지금 아무 권한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한을 부여해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루트로 들어오면 됩니다. 루트에는 기본이 패스워드가 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루트로 들어오면 그대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권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use SCS라고 요 밑에 보면 SCS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미 요건 이제 해결했고, 데이터베이스를 create,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SCS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면 여기 하단에 보면 SCS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요걸 만들 때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일단 이제 요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일단 유저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여기에 영어만 테스트로 써서 하나 만들었고, 여기 %라는 의미는 사실 이제 누구나 붙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패스워드 입력을 하면 계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하단에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런 권한들을 카피를 해서 이 줄 그대로 카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테스트라는 유저에 권한을 준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with grant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테스트라는 계정에 권한이 부여가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세션 관리자에서 로그인할 때 요거는 이제 아까 처음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랑 패스워드, 그죠? 친 다음에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권한이 다 부여되어 있으니까 이제 테이블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환경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EMP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SCS EMP라는 게 없네요. 그죠? 다른 EMP 1이네요. 그죠? 테이블의 이름이.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입력한 게 없으니까 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RDS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걸 받고,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웹 개발로 쓰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웹 개발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분들은 이제는 분석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걸 하기 위해서 SQL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많죠, 그런 분들이. 자, 그런데 저는 2021년에 그 신한투자금융증권에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단순하게 SQL만 안다고 해서 뭔가 되는 건 아니고, 신한 같은 경우도 AWS 환경에 RDS를 써서 이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WS 자체는요, 하다가 뭔가 막힐 수는 있지만 그거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하면 그런 내용들은 나오고, 또 DB별로 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 유저 만들 때 보면 MySQL은 뒤에 퍼센트 붙이잖아요. 그게 이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다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MySQL의 기능인 거고, 사실 오라클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뭐 원격 접속을 하는 뒤에 퍼센트를 준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보면 됩니다.